네,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기국회도 못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집권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요. 지금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성난 민심이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어요. 물론 경우는 다르고 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김무성 대표 역시 이제 농민으로부터 계란을 맞았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안상수 창원시장이 계란을 맞았는데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게 민심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국회에 대한 민심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어제 며칠 전에 그 안상수 예. 시장에 대한 계란 투척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렇죠. 그건 뭐 지역 문제지만. 오늘 김무성 그 대표가 계란 투척을 받은 것은 저는 농심의 마음이 우리 예. 그 소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또 예. 크게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계란 투척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 정말 이렇게 그 쌀 관세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예. 이런 것을 국회가 정말 여야가 맞대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국민도 설득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좀 당정 협의 과정이긴 하지만 예. 이 농민의 그 화난 그 마음을 이번에 그 계란 투척으로 나타낸 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야당보다 한 2배 이상 높다고 해서 국민이 우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새누리당도 더 분발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워낙 야당이 그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못 지키고 야당의 협조가 안 돼서 그 국회가 이렇게 공전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을 거로 봅니다. 또 야당의 여러 가지 지금 내분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이건 정부 여당이 그래도 잘 끌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또 부메랑으로 여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 또 정권이 4년 내지 5년 갈 때 그 책임을 지는 최종적 책임은 또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서로 건전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두 정당이 가야 저는 올바른 이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요.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단독 국회를 열겠다. 2차 협상안이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 내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야당이 협조를 해줘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우리 여당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기하자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정말 국민들이 그 생활에 밀접한 민생 현안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를 열어서 그걸 하자. 예를 들면 우리 민생법안 19개는요. 지금 1년 이상 국회에서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그 우리 서비스 산업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2012년 7월에 발의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800일 동안 국회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지금 정기국회의 의사 일정을 자기가 짠 그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의장의 권한에 의해서 짠 것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계획대로 이행될지도 지금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더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좀 작심한 듯이 좀 발언을 많이 쏟아내셨어요. 그게 오히려 전국 파행을 좀 길게 이어가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조금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민생법안이나 이런 꼭 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비 문제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세비 반납해야 되지 않냐. 정말 국민들이라든지 저도 제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건 좀 역겹게 듣는다. 저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국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 불신이 큰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도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임위 정무위를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지금 정무위에도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이 많이 지금 계류돼 있단 말이에요. 단독 국회 열리시면 단독으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의결하셔서 본회의로 넘기실 생각이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네. 저희 또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의원 수가 12대 12 가부 동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의결을 해서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없다. 법적 요건이 예.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저희 야당 위원장이 돼 있는 상임위원회가 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는 또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협의에 의해서 또 정상화라는 것은 여당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좀 간담회라든지 또 국정을 예. 계속 그 논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자. 이거지 어떤 우리가 단독으로 무슨 국회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예. 해서 법안 처리를 하고 또 본회의도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여당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예.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당은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동안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기다립니다. 야, 네. 그런 의미군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이제 차기 비대위원장을 뽑기 위한 이제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네. 다른 남의 당이긴 합니다만은 남이 아니잖아요. 같은 국정의 파트너인 파트너입니다. 야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 야당이 제1야당이 저 지경까지 됐다고 혹시 진짜 애정 어린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고 신다면은. 저는 글쎄요 남의 당의 그 내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당의 어떤 계파의 갈등에 의해서 네. 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원내대표가 합의를 봐놓으면 그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은 단식 투쟁하러 나가고 또 연합해서 단식 투쟁하다 이제 들어오면은 또 다른 어떤 원내대표는 또 잠적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예. 국민들이 이게 불신에 가정시키는 거죠. 예컨대 지금 좀 박영선 원내대표가 예, 예.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탈당하지 않을 거다.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쇼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꼭 저는 뭐 쇼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분의 그 행동은 꼭 양치기 소년같이 국민한테 보일 수도 예. 있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또 수권정당으로서는 제대로 우리 정기국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예. 5개월째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이런 것에 할 때 야당도 같이 이걸 임해줘야 되는데 예. 야당 자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 야당에 대한 어떤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네. 지금 정우택 의원의 생각 가운데 새누리당도 분명히요, 친이, 친방, 많은 싸움과 다툼, 내부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지지율은 견고하고 반면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파 싸움에 저지경이 됐다. 도대체 똑같은 개파 싸움도 있고 개파도 있는데 새누리당은 무엇이 새정치연합과 다르길래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예. 저는 예. 아까 친이 친박을 얘기했었지만 예. 소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친이 친박이라는 개념은 거의 지금은 없고요. 없어졌고, 예. 언론에서 굳이 얘기하는 것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정도 구분을 친박이냐, 하지만 예. 그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될 때도 예. 많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도 김무성 대표를 지지한 그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개파 색깔이 뚜렷해서 야당처럼 완전히 그 개파도 야당 경우에는 네 개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한 6, 7개 개파가 많아요. 되더라고요. 예. 친노개파도 또 근데 분리를 그 개파 간에도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노선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일부 의원은 이건 우리 지금 해체 수순으로 가는 거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개파 간의 알력과 어떤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합의된 의견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야당은 지금 굉장히 내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내부 내홍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제1야당이 서야 이 집권 여당도 좀 그렇죠. 국정 운영에 좀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저 지경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의 파트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한 파트너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또 그 내분이 심각하기 예. 때문에 지금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복귀는 했지만 그분이 정말 아직 의원총회를 예. 열어서 정말 그분에 대한 원내대표로서의 모든 정권이라든지 예. 이 힘을 실어줄 거냐.
지금 그것도 또 저희들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정을 겪으려면 아마 국회의장이 제시한 그 어떤 의사 일정보다는 조금 더 연기되지가 26일은 않을까. 못 열리고. 예.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좀 협조를 좀 하고 같이 하자. 예.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참 답답한 입장이죠. 예. 이제 새누리당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새누리당의 이런 노하우 도대체 무엇이 새누리당을 저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지를 배우고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상돈 교수를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창업 공신이기도 하신데 그분을 모셔가서 좀 배우려 했거든요. 새누리당의 노하우를. 그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이제 수출을 해주신 셈이잖아요. 새누리당이 야당 쪽으로. 저희들이 뭐 수출하려면 뭐 LC도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상돈 교수 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 LC 개설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상돈 교수가 저희 그 이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분이 또 뭐 갑자기 야당 가서 또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아마 교수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자기 소신에 따라서 자기가 그 지지하는 정당을 계속 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당의 색깔보다는 나는 이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잘 못 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같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태어날 수 있게끔 해준 어떤 개국 공신이라고 보시는데 야당으로 갈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실책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아까 지적한 데처럼 이상돈 교수가 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문재인 의원과 협의해서 이상돈 의원을 모셔오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의원은 또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상돈 교수는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저쪽 동네는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많은 국민이 잘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 정치하는 저도 이해를 못하니 국민들은 더 이해를 못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우택 의원의 생각. 2017년 대권의 주인공은 정우택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려운 점인데 제가 39살에 공직을 그만두고 한국의 존 F 케네디가 좀 돼보겠다 닮으셨어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나왔고요. 제가 충북지사 할 때는 한국의 아칸소 주지사가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많은 주위의 분들은 영호나무에 아우르는 우리 중원의 시대를 열고 거기에 우뚝 서는 좀 정치인으로서 좀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좌우명처럼 꿈을 가진 자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우리 국민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뜻으로 듣겠습니다. 한국의 존 F 케네디가 돼요. 이제 모셨으니까 지금 국회 정무위의 최대 현안이 바로 KB 금융지주 사태 아니겠습니까? 어제 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사회가 이명록 회장을 이제 회의만을 통과시켰는데 임 회장은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건 거기서 결정할 문제고요. 국회는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이번에 아마 국감에서 검토는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KB 문제는 그 주 전산기 교환 문제를 갖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의 갈등에서 벌어진 문제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갖고 국민은행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를 갖고 이걸 뭐 감독원에 고발하고 감독원에서 저런 그 갈짓자 행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 처음에는 금감원에서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갔다가 다시 금감원장이 양형 발표할 때 보니까 다시 중징계로 갔다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또 직무정지 3개월로 가는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같이 나와서 예전에 꼭 제 방송을 보니까 예전에 이석채 전 KT 회장께서 물러나실 때 재판이 아니냐. 그런 말이 많아요. 그 에스컬레이터 갈수록 에스컬레이터 될 뿐만 아니라
또 금감원에서 검찰에다 또 고발까지 하니까 예. 이건 완전히 이명록 회장을 털어내게 하는 게 네. 아니냐 이런 바깥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주회사의 형태의 이 국민은행은 특히 예. 소매금융을 주로 하는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소매금융의 지주회사 형태가 과연 맞는지 예. 이 문제부터 다 이제 짚어봐야 되겠지만 저 자신은 한마디로 우선 얘기를 한다면 금융당국의 갈짓자 행보로 예.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다. 저는 금융당국의 예.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최수영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설 얘기가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면 조금 그분도 좀 거취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지금은 뜻이네요. 모든 화살이 이명록 회장한테 예. 지금 언론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분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가장 그 뉴스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아마 이게 진정이 되면 네. 우리 금융 감독의 책임도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 예. 우리 정치 쪽에서도 나올 거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